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수 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자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 DS 10분봉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낮은 위험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설치 기업인 SK 오션플랜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7월 1일 대신증권에서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이제 시작인 해상풍력 수주 사이클, 매수 유지, 목표 주가 25,000원, 현재 주가 19,100원, 6월 30일 현재입니다. 상승 여력 30.9%. 당사는 공시를 통해 국내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양 하부 구조물 3,834억 원을 수주했다. 실제 매출 발생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납품이 진행된다. 안마 해상풍력은 총 사업비만 약 5조 원에 달하며 현재 국내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가장 속도가 빠르다. 터빈은 시멘스 가메사의 14메가와트급 터빈이 사용되며 총 38기의 터빈이 세워진다. 당사가 제작하는 재킷 타입의 하부 구조물도 총 38개이며 메가와트당 약 7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내뿐 아니라 올해는 해외에서도 수주를 예정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자국산 5대 정책을 폐지했고 라운드 3 발주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해상풍력 경매를 20기가와트 규모로 실시했으며 실제 동일한 규모로 낙찰이 이루어졌다. 유럽 역시 하부 구조물 공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당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유럽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멀티플 상향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추가 공급건들이 대기하고 있어 목표하고 있는 신규 수주 1조 원 달성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5,000원을 유지한다. 올해 유입되는 수주들에 대한 실적은 2026년부터 반영될 것이다. 특히 국내는 올해가 수주의 시작점이며 그 이유는 매년 해상풍력 경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수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경부터 하단부 12,000원과 상단부 16,000원 사이에서 약 1년여를 횡보하며 충분한 축적기를 가져왔네요. 그런 이후 금년 5월경에 한 계단 상승을 하여 현재 박스권 횡보를 보이면서 현 주가에 위치하고 있네요. 현 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니 2020년부터 박스권 하단부 16,000원과 상단부 23,000원 사이에서 횡보를 계속 해주고 있었네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이 박스권 중간부에 위치하고 있네요. 진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죠. 지난 5월 거래량 수반된 장대 양봉으로 한 계단 올라선 이후 두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요. 두 번 다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21선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단기, 즉 5일과 10일, 20일 이동평균선들은 밀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중기인 6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 이격도가 좀 크지요. 이 이격이 좀 좁혀져야 합니다. 이 이격이 좁혀지려면 이 아랫부분의 박스권에서처럼 약간의 횡보가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정배열 초입으로 진입이 된 이후에 이평선들의 이격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은 며칠 동안 횡보하면서 약간의 우상향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공유해드렸던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상풍력 수주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돌파는 세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표는 지난 6월 7일 올려드렸던 영상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내용에서 각 공정에 대한 관련 기업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급입니다.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모, 기금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시지는 마시고요. 이게 약간 올라갔다가도 21,000원 부근에서 살짝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박스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재상승할 때 목대까지 해서 한 2, 3일 정도 모아가시면 될 듯 싶습니다. 금일 리뷰는 낙폭이 큰 종목과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신규 진입이 가능한 종목들로 나눠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심택입니다. 금일 오전장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1.9, 1.8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이 심택 또한 외인 매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6%까지 빠지길래 여기저기 찾아봤으나 별다른 큰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오늘 하락은 수급에 의한 하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또한 전일과 비슷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유형과 비슷한 차트를 조금 있다가 효성 TNC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걱정이 덜 되실 겁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금투, 투신, 삼호는 조금씩 팔았지만 기금은 오늘 샀습니다. 이 수급을 보시면 기금에서 계속해서 들어왔죠. 다음은 엠노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쭉 상승을 해서 한번 고점을 터치하더니 지금 힘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마 박스권 하단부 지지는 받을 듯 싶고요. 그리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게 거래량이 없이 지금 흘러내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종목 진입하신 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J중공업입니다. 장대 양봉 거래가 터진 이후 4일 동안 지금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거래량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금일 수급, 금투, 3호도 들어왔네요. 아마도 오늘 조선 섹터가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금일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종목입니다. 첫 번째 효성 TNC입니다. 지난 5월 26일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박스 상단을 돌파한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지루한 횡보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나름 열심히 박스 상단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첫 돌파 이후 1차, 2차, 3차, 네 번째까지 윗꼬리가 나온 이후 금일 5수 만에 거래량이 수반된 멋진 장대 양봉을 뽑아주었네요. 수급 또한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모, 기금 굉장히 좋네요.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오늘 이 돌파한 이후에 위에는 저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저항이 별로 없고요. 그 이후에는 33만 원 정도의 또 저항이 있고요. 금일 장대 양봉 아주 멋져 보입니다. 차트 유형이 심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심택 또한 효성 TNC와 같은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보시면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니까 좀 가볍게 올라가지요. 이 종목 또한 저항은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보험, 투신, 사모, 기타 금융, 기금, 수급도 좋습니다. 다음은 롯데 지주입니다. 이 종목 또한 어제 포스코홀딩스랑 같이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또다시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보시면 옆으로 이제 조정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매물대는 어제 돌파를 했지만 여기에 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에 막혀서 조정봉이 나온 겁니다. 대신 거래량은 굉장히 줄었거든요. 금일 수급 또한 금투, 보험, 투신 수급 또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모아 가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 나스닥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 이유는 오픈 AI에 엔스로픽 AI를 도입 검토한다는 재료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LG 이노텍과 BH도 오늘 상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은 완전 거의 바닥권이니까요. 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보험, 투신, 사모, 기금 들어왔네요. 다음은 BH입니다. 이평선들이 완전히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이 이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일 수급, 금투, 보험, 투신, 사모 들어왔네요.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입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어제의 양봉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는 나왔지만 이전에 지금 이 매물벽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또한 하루 이틀 기간 조정을 보인다든가 그 이후에 상방으로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투신, 기금 들어왔네요. 다음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금일 조그마한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또한 옆에 매물벽을 보시면 조금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은 더디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물벽만 돌파해내면은 상방으로 좀 크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해서 거래량이 늘고 있죠. 금일 수급을 보시면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모, 네, 수급도 좋습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이 종목 또한 왼쪽에 있는 이 매물벽을 돌파만 해내면은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모 들어왔네요.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여전히 지금 박스권 상 조정 중이죠. 이 종목 또한 이 매물벽을 돌파해낼 때까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돌파만 된다면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투신, 사모 들어왔네요. 다음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옆으로 쭉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길게 수렴하고 있죠. 이 종목 또한 이러한 수렴하고 있는 이평선을 돌파하는 데는 언제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들어왔네요. 다음은 KH바텍입니다. 박스 상단에서 약간 지금 하루 이틀 정도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기간만 지나고 나면은 아마 강하게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줄 걸로 보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더딘 것 같은데요. 아마 수급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 금방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단자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옆으로 횡보 중인데요. 조만간 상방으로 방향을 틀 걸로 보입니다. 금일, 수급, 금투, 사모, 기금 조금씩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낮은 위험 구간 종목으로는 SK 오션 플랜트를
공유해 드렸고요. 리뷰로는 낙폭이 큰 종목과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종목,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으로 나누어서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2차 전지 섹터에서 매수 타점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곧바로 2차 전지 준비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